융합이 일종의 이제 학문의 흐름 중에 차지하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아시기에 여기 여러분들이 모이셨겠는데,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적에 실제 리얼리티라는 것을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외부의 어떤 모형을 만들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뇌로 가져와서 해석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각의 부정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실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뇌는 편견 덩어리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데니얼 카너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때의 이야기고, 이분은 경제학상을 받으면서도 전공은 인지심리학을 한 분인데, 우리가 그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한다는 다 거짓말이고, 뇌는 서로 부위별로 경쟁을 하고 또 모순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얼만큼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 또 사물과 현상을 얼만큼 정확하게 실제라고 믿고 파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이제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만, 실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융합의 전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heuristics and biases 하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몇 주 전에 중앙일보 토요일자의 그 북 리뷰에 내가 원서를 그냥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This explains everything. 148명의 석학들이 짧은 글들을 이제 올린 책인데, 거기에 D.M. 이글만이라는 분이 이제 쓴 내용의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그렇고 또는 기업이나 중요한 정부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할 적에 최선의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고, 이유는 뇌가 서로 충돌하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 중에 하나 또는 대안을 한번 다 내놔봐라, 중복되는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제일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Neural Democracy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뇌가 편견 덩어리고 인간이 비합리적이고 실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융합을 그냥 말로는 융합을 하자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얼만큼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과 가치나 패러다임이 이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고전 물리학적 기계론의 파라다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양자 물리학 이후에 그 생물학적 지각론의 패러다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소강석 교수님도 앞으로 말씀하실 것 같지만은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요. 질병의 뒤로는 안 가네. 네,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14분이 지난 건 아니죠? 남은 거, 오케이. 보통은 질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인체에 병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데이비스 어거스의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면역 체계가 그 시스템이 불균형이 될 적에, 무너졌을 적에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 교수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서양의 의학은 근육을 중심으로, 동양 의학은 이제 경락, 이렇게 해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도 서양의 의학의 전제가 인체가 케미코 피지올로지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고 인체가 구성된 전제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발달한 의학이 맞는 것도 많겠지만은 틀리는 게 너무 많다. 더욱이 노벨 의학 생리학상이 노벨상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린 것이 나중에 발견된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회의하고 그리고 계속 묻고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앞으로 와서 이게 이거는 올라가면 더 볼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백워드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예를 또 올라가라 그러니까 또 말 들어야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뭐 질병에 관한 이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여야가 싸움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주장이 옳다, 내가 옳다. 모든 주장들이 다 엇갈리죠.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합리주의의 기초가 되는 동일성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성, 나한테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그 작 데리다라고 언어 구조주의를 하는 학자의 주장인 것은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옳지 나한테 자꾸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야가 한참 우리나라 국회에서 싸움하는 것도 서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소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서양의 이분법의 논리를 넘어서 계속 이제 이분법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논리 중에 하나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융합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레이먼드 커즈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는 How to Create Mind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건 오래전에 Singularity is Near라는 이제 책을 내면서 물리학에서 쓰는 이제 Singularity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대별로 쭉 변하는데 물리화학의 시대로부터 이제 생물학의 시대를 거쳐서 뭐 뇌과학 기술과 뭐 다시 합치고 우주가 다시 깨어나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이퍼학이라는 용어를 쓰니까요. 우리는 지금 생물학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최천 교수 같은 분, 우리 미래 대학 컬럼기업 이제 같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뒤섞여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가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겹쳐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상당히 이제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300년 동안 우리는 에너지와 물질만을 생산하면 지고 지순한 것으로 그 기초는 19세기 과학주의이고 유물론이고 그렇습니다. 그의 배경에는 지배의 리비도, 경쟁에서 이긴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다라는 그런 지배의 리비도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회의로 물질과 에너지도 중요하지만은 시간과 생명체에 관한 소중함을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제 까다로운 전제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융합이라는 것은 우리는 학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가 학문은 시집기 기술로부터 시작이 돼서 12세기, 13세기에 이제 이런 학문 이제 분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능적으로 분화돼서 이 학교도 뭐 국제, 인문, 자연 이렇게 분류해 놓았지만 그만큼 전 근대적인 분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뭐 학문 변화에 관한 것은 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이제는 그냥 쪼개서만 볼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어려운 논리 문제를 하나밖에 풀지 못했는데 8명이서 6개를 푼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시간 가치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요지이고요. 그래서 학문이 이제 변해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인지과학의 변화를 거쳐서 이제는 앞에 신경이라는 것을 거기다 붙입니다. 신경법학, 신경경제학, 신경행정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내가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경행정학의 입장에서 창조 청와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그려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에는 보면은 경제, 산업, 자원, 고용, 복지 이것은 한 사람의 수석이 맡아야지 저 따로따로 하나씩 수석이 있어서는 내각의 기능하고 겹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와대가 부분 융합을 해야지 창조 경제, 창조 과학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요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미래는 이것이 이 21세기 지식의 지도인데 결국은 맨 꼭대기에 보시면 통섭융합, 왼쪽에는 분과과학이고 이제 오른쪽은 종합과학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융합의 필요성을 굳이 뭐 저 사람들 얘기를 인용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조합만이 있을 뿐이다 라거나 빌 게이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수학자인 푸앙카레도 우리가 선택한 조합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빌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만큼 불가능하고 바보스러운 얘기는 없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한참 천착을 해도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이제 이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세계의 모형을 만들고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면서 왜곡되기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소개한 책이고요. 이것은 스티븐 호킹 책에 나오는 그랜드 디자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어느 날 이태리 몬차시 시의회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전시를 이제 그만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어항 속의 금붕어가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 바깥에 이 공면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은 왜곡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실제가 얼만큼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전후, 좌우, 상하, 과거, 미래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5차원의 세계에 사는 도플갱어가 우리를 볼 적에 어떻게 보겠느냐?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다를 게 없다.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이것은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이제 작가인 모르헤스도 자연 법칙을 모르는 무능한 인간이 현실을 실제라고 우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리얼리티가 과연 무엇인가는 뭐 유명한 그 이기적 유전자를 쓴 이제 더킨스 같은 사람도 이제 얘기를 하고, 특별히 밈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운이 아는 모양이네. 밈 이론도 한번 보시면은 전혀 다른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어느 날 개미가 나무 잎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꼼짝 못하고 그걸 양이 와서 먹습니다. 이 개미는 양의 위로 갑니다. 개미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창형 흡충이라는 바이러스에 쏘였기 때문입니다. 그 창형 흡충은 목표가 양의 위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세상은 퀴 보노, 과연 수혜자가 누구인가? 복지정책, 행복, 뭐 무상급식, 무상교육, 의료 이런 정책을 아무리 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그 이론인데, 상당히 이거는 스트라이킹한 밈 이론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이제 바뀌어가는 현실인데, 우리는 뭐 플라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플라토 얘기라든가, 우리는 내용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교육이 from contents to connection입니다. from contents to 거기에다가 컨텐츠 뭐 많이 얘기하죠. 스토리텔링 많이 얘기하죠. 근데 커넥션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용만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실제 그나마도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끝으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알아서 그것을 남하고 이 얘기를 나누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락강 같은 사람의 주장은 내가 아닌 타인의 이미지, 내 육체의 이미지와 타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를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 그만두고 과연 이제 그 낙타는 인내, 사자는 건전한 욕망, 그리고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융합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현재의 작은 나, 이고에 집착하면은 절대로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셀프, 큰 나, 초월한 나를 알아야지만은 좋다. 그런 이제 니체의 얘기를 내가 인용을 해서 지금 융합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편견 얘기를 했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생각과 느낌을 숨에 실어서 언어와 비언어, 비언어에는 몸짓,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느낌을 숨에 제대로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숨은 앞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뒤로 쉬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는 이따가 선생님이 좀 경락 얘기도 하시면서 하세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숨을 쉬면서 하는데, 그것도 또 내가 덧붙이는 얘기는 리듬을 알아야지 돼요. 리듬이 없이 그냥 숨만 쉬어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걷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프레임이 이겁니다. 분석과 종합의 세계에 살아야 되고,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의 세계, 경험을 해놓고 부딪힌다. 그래야지 현장을 보고 리얼리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세계의 교집합에 리듬이 있다 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우리 미래 대학 컬러큐럼의 교수들이 나한테 그 꼭 리듬을 가운데 집어넣어 달라 그래서 넣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실제 알아야 되고, 맥락 알아야 되고, 숨 제대로 쉬어야 되고, 리듬 알아야 되고, 다 그런데, 아까 그 허킹이 한 얘기에 4차원의 세계에서 살아서만은 안 되고, 융합을 하려면은 누구나 적어도 이 5차원의 세계에서 이게 이념이며 인지며 과거 미래 공간, 이제는 우리가 지구에 머무르는 시대가 아니고 우주로 나아가는 시대고, 앞으로 생명공학, 우주과학, 뇌과학이 앞으로 여러분의 기본 학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다각적으로 브라이언 밀런가 하는 분은 뭐 무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난 적어도 여러분들이 미래의 리더로서 사회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풀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적에 적어도 융합의 시각 입장으로 저런 5차원의 그 공간, 5차원의 생각들을 정리를 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고 리듬을 맞추어서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